안녕하세요. 민트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이학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끝 처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끝 처짐이 최대한 덜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코끝 처짐은 코 수술을 한 경우에 코끝을 높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처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재료를 쓰든 어떻게 수술을 하든 어느 정도는 처지게 됩니다. 물론 수술을 잘 해놓은 경우에는 덜 처지고 수술을 잘 못한 경우는 더 많이 처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타고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 자체가 작은 코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을 올렸을 때 그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코들 같은 경우는 큰 코에 비해서 원래 가진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똑같이 1cm, 1cm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큰 경우는 2mm만 쳐진다고 하면 이건 5mm 정도가 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무리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몇 mm 올렸기 때문에 나도 몇 mm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코 사이즈 비율에 따라 가지고서 어느 정도를 조절을 해서 올리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조건 중에서 비익연골의 강도와 크기입니다. 코끝을 이루고 있는 비익연골이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코끝을 세워도 잘 처지지가 않고요. 그게 약하고 굉장히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강을 해서 올려놔도 타고난 선천적인 비익연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식된 연골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가늑연골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기증연골이 강하고, 그 다음이 비중격연골, 그 다음이 귀연골로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비중격이 생각보다 약해서 귀연골보다 약한 분들도 있고, 귀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비중격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그냥 바로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중격 연골이 좀 더 많이 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이라고 그러면 단단하기 때문에 제일 좋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가늑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휘면서 생기는 와핑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코끝이 털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단단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흔히 쓰는 연골은 비중격입니다. 비중격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처지는데요. 그 처지는 양을 사실 의사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실에서 붓기변 조화를 써보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모양이 마음에 완전히 들면 안 되고 약간 들려있고 코끝이 약간 높게 살짝 곡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처지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코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비익연골이 약한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식되어 들어가는 연골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물어봤을 때 약간 과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살짝 일부러 조금 더 높여놓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처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같은 데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 주변을 많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코를 많이 만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특히 초기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게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보다도 타고난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면 많이 처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후에는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사실 직후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웃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부어있고, 그래서 영향을 약간은 줄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재수술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처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재수술을 한다고 더 많이 처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면은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흉살이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비익연골에 흉살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비익연골이 좀 더 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흉살에 힘이 더해져 가지고, 그렇지 않고 손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비익연골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흉살에 붙어서 강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이기가 편한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연골이 많이 약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이라고 해서 더 많이 처지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수술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요 연골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식되어 들어갈 연골이, 예를 들어 비중격이 보통 더 튼튼한데 비중격이 이미 썩기 때문에 귀연골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귀연골을 써도 처음에 좀 더 좋은 부분을 떼서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처질 수는 있지만, 그냥 비익연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처진다, 덜 처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코끝은 안 처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장님 평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과교정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6개월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 6개월 되자마자 낮춰버립니다. 모양이 처음에 너무 과하다고 느껴서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기가 참 힘들죠. 예를 들어서 흉살이 다 풀리는 걸 2년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2년 지났을 때의 모습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적당히 해놓으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장 적당하지만 2년 정도 됐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낮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약간 높게 느껴지는 정도로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높게 하는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코끝 처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트 성형TV 이학성이었습니다.